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남자 김원철 인사드립니다. 오늘 9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책 1년 안에 무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마지막 9장, 10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장 도랑에 빠지지 않기. 리더십 개발을 위해 상담 활용하기. 나는 옛날 사람이다. 인정한다.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했을 때는 휴대폰도 스마트폰도 아이패드나 이메일도 없었다. 우리는 새로 합류한 사람의 가입 원서를 봉투에 넣고 우표라는 것을 붙여서 월말이 되기 전에 회사에 도착하기를 바라며 우편을 보냈다. 팩스라는 놀라운 발명품이 나왔을 때 우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팩스가 있다는 것은 곧 그 달 마지막 날이나 그 전날에도 새로운 사업자를 가입시킬 수 있고 그 사업자가 구매한 제품도 판매액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게 하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을지는 대해서는 여전히 잘 몰랐다. 당시에도 규모가 큰 조직은 여러 주에 걸쳐 있었고 다른 나라에도 뻗어나가 있었을 것이다. 이번 달에 수수료 지급 수표를 우체부가 갖다 주어야만 지난달에 어떤 성과를 올렸는지 알 수가 있었다. 요령이 있는 사람은 추가 요금을 내고 페덱스로 수수료 지급 수표를 접수했다. 조직의 명단이 찍힌 폭넓은 초록색과 흰색의 컴퓨터 용지가 담긴 무거운 상자를 이런 식으로 받았다. 상자를 열어서 초록색 형광펜으로 누가 앞으로 떠오르는 리더가 될 것인지, 어느 시장이 튼튼한지, 누구를 만나봐야 하는지 등을 분석하면서 내용물을 훑어보았다. 앞으로 간 길을 빨리 해서 현재로 돌아오면 인터넷 생방송을 열어 수천 명을 초대할 수 있고 프로스펙트에게 가입 사이트로 링크되는 이메일을 보낼 수 있고 조직 내의 새로운 사람들과 주문의 진행 사항을 야자수나무 아래 앉아 노트북으로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 백오피스를 통해 조직 전체를 훑어볼 수 있고 누가 월간 자동 구매 신청을 했는지, 누구의 신용카드가 결제 여부로 되어 주문이 처리되었지 않았는지를 볼 수 있다. 사업을 관리하는 정보에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 이처럼 사업 운영이 손쉬워졌고 한 달 동안 진행된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위험한 부분도 있다. 우리는 과학기술의 매력에 빠져서 사람들을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25년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당신은 사람을 관리할 수는 없다. 사람을 이끌고 이들을 관리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사람을 이끌고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월간 상담이다. 이것은 정신과 의사가 소파에 앉아 받는 것과 같은 종류의 상담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구조화된 멘토링 시스템으로 생각을 해라. 내 친구 빌리 루퍼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이 없으면 완벽하게 굴러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와 관련된 사람이 있고 그들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래서 때로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그들의 성공을 방해하는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잘못된 행동들 중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고용한 사람처럼 부리려 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다거나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들이 포함된다. 우리들은 대개 전문 치료자가 아니고 그렇게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상담은 우리가 처음에 범했던 실수들과 그런 실수를 통해 배웠던 교훈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이다. 당신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기 개발 서적이나 앨범을 권유해 줄 수 있다. 당신이 확립한 바람직한 자기 개발 문화가 있다면 사람들은 대개 열린 마음으로 지도를 받아들이고 당신이 성공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돌파구를 제시해 준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한 번씩 일어나는 문제들도 상담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월간 상담은 사업적인 요소들에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조직에서 사람들을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이끄는 방법이나 복제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주된 상담 내용이 되어야 한다. 상담은 중요한 팀 멤버들과 1대1 만나서 중요한 사업 통계들을 검토하고 매달 진행되는 과정이다. 상담의 핵심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그룹 내의 사업자들의 수, 평균 판매액, 주요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의 수, 직급 상승, 리더가 있는 라인,
조직 내의 총 리더의 수. 당신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리더가 있는 라인의 수와 조직 내의 총 리더의 수일 것이다. 나에게 이 두 가지는 조직의 미래의 성장을 결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통계 수치였다. 한 라인에 35명이 있을 수 있다. 그들 중 리더가 없다면 3개월 내로 라인은 한두 명으로 축소되거나 아예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 어떤 라인은 한두 명밖에 없지만 둘 다 리더라면 그 라인은 몇 달 뒤에 40에서 50명으로 성장할 수 있다. 리더는 리더를 낳는다. 따라서 상담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인은 리더의 수이다. 상담은 쌍방향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다. 당신은 당신의 팀의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줘야 하고 당신도 업라인이 있는 누군가와 상담을 해야 한다. 당신이 당신 회사에서 브론즈 디렉터의 직급에 있고 다음 직급은 실버 디렉터라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당신의 스폰서 업라인 바로 위에 있는 실버 디렉터와 상담을 할 것이다. 이제 당신은 실버 디렉터가 되었는데 당신의 스폰서가 여전히 실버 디렉터라면 더는 그와 상담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스폰서인 골드 디렉터에게 상담을 받으러 갈 것이다. 골드 디렉터가 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이미 그 직급에 오른 사람과 상담을 해야 한다. 다이아몬드 디렉터가 되고 싶다면 다이아몬드 디렉터와 상담을 해야 한다. 당신의 바로 위 직급에 있는 스폰서 업라인의 인물과 상담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누구나 상담을 할 수 있고 최고 직급에 있는 사람은 상담을 하고 싶어하는 수천 명을 다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 스폰서 라인의 체계에 따라 당신은 당신의 프론트 라인 리더들과 일하고 그들은 또 그들의 프론트 라인 리더들과 일을 한다. 당신보다 한두 단계 위에 있는 스폰서 라인의 사람들이 당신과 직급이 같다면 위로 올라가면 더 올라갈수록 당신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스폰서가 당신의 직급과 같다고 해서 그가 무능한 리더라고 사업을 잘 모른다는 뜻은 아니다. 그가 당신의 빠른 성장을 도왔다는 뜻일 수도 있다. 스폰서들은 자신이 한 직급 올라가기 직전에 자신의 사람들을 자기와 같은 직급으로 끌어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당신의 스폰서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면 여전히 당신의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직급만 바라보지 마라. 긍정적이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당신과 기꺼이 함께 일할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라. 그런 사람을 찾았다면 기회를 활용하라. 당신의 일은 그런 사람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그는 당신이 범하려고 하는 실수를 이미 경험했을 것이다. 따라서 당신은 배워가는 과정에서 실수를 허비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마음을 열고 지도를 받아들여라. 당신의 스폰서는 당신이 성공하면 함께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상담은 진정한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고 돌팔구를 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다. 당신이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 중에는 부드러운 기술들이라는 것들이 있다. 이것은 사람들과 함께 팀을 일구어 나가는 필요한 기술이다. 이런 기술은 그룹 미팅이 아닌 관련된 사람들과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서만 지도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상담은 제대로 했을 때만 도움이 된다. 당신이 상담을 의뢰하는 사람은 현실에서 생성되고 있는 진짜 정보가 있어야 제대로 당신을 지도할 수 있다. 당신의 활동하는 핵심 라인은 2개뿐인데 12개의 라인을 그려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상담은 엉터리가 되고 당신이 받는 조언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성장과 상담. 당신의 조직이 커지고 더 높은 직급에 오르면 당신에게 필요한 상담도 달라질 것이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당신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나 초대하는 일에 대해 더 많은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사업을 좀 더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은 더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당신은 언제 다니는 회사를 그만둘지, 언제 새 차를 살지, 혹은 언제 자신의 조직 행사를 시작해야 할지 등의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팀 멤버에게 해주는 상담 내용 또한 그들의 직급을 올라감에 따라 진화되어야 한다. 나의 훈련용 앨범, 복제 국가에서 상담에 관한 부분을 찾아보기 바란다. 상담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상담 양식 견본은 물론 이 주제에 대한 더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상담은 앞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중요한 사업의 변수들을 추적할 수 있게 하고 오류들이 하위 단계까지 퍼지기 전에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성공을 향해 둘러가는 길을 최소화하고 모든 사람을
도랑에 빠지지 않게 지켜준다. 사업을 시작한 달로부터 최대한 빨리 상담을 시작하라. 상담에 필요한 정보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이제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네 사람과 상담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당신은 그들의 양식을 보고 당신의 양식을 채워줄 자료들을 종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각 라인에서 지난 행사에 몇 명이 참가했는가, 다음 행사 티켓이 몇 장이 팔렸는가와 같은 정보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컴퓨터에 백오피스에서 지난달에 관련된 숫자를 파악하면 바로 양식을 채워서 자신의 상담을 상담하는 사람에게 보내야 한다. 상담을 해줄 사람을 찾으면 당신의 첫 번째 동그라미는 틀림없이 작동하게 된다. 그리고 조직 아래로 내려가면서 같은 과정이 이어지면 모든 동그라미는 더 잘 작동하게 된다. 10장 조직 이끌기. 모범이 되어라. 몇 년 전 세스 고디는 조직이라는 책을 썼다. 네트워크 마케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책이다. 하지만 세스 고딘에서 $10,000,000를 제시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리더와 관한 완벽한 책을 써달라고 했다면 이 책을 썼을 것이다. 첫 번째 동그라미 법칙 만들기의 본질이 조직을 이끄는 문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업에서 이끄는 것은 행동의 본을 보이고 모범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무는 스스로 성공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의무는 고든 뿌리를 내리고 당신의 하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성공을 돕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으로 운동한다. 당신 스스로가 핀 직급에 오르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핀 직급에 오르는 방법을 보여줄 수는 없다. 수많은 사람들을 성공시킨다면 당신도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은 통하지 않는다. 그럴듯하게 들리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현실은 당신이 먼저 성공해야 한다. 각 단계에서 당신이 행동의 본을 보이고 다음 단계에서 성공은 어떻게 도달하는지 팀에 보여줘야 한다. 당신의 동그라미가 활동을 하면 당신의 조직은 당신의 본을 기꺼이 복제할 것이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진정한 복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당신의 첫 번째 동그라미를 가동시킨 뒤 얼마나 빨리 사람들이 당신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지를 보라. 당신의 목적은 당신의 사람들이 최대한 빨리 월 수입 500에서 600달러를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직장을 그만두지 말고 모든 수익을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월 500에서 600달러면 자기개발, 개인적인 제품 사용, 행사 참여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하며 팀원들의 사업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목도한다. 사업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사업을 계속하다 보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이른다. 그리고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성공과 당신의 성공은 언제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곧 이루어질 시간 문제일 뿐이다. 당신과 그들의 꿈꾸던 삶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거를 끝내기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 타임스의 블로그에 썼던 게시글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한다. 이 게시글은 우리가 하는 일의 중요성과 이 일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다. 당신에게 보내는 나의 마지막 선물로 받아주길 바란다. 감히 포기하지 말라. 우리의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돈을 벌고 이국적인 장소로 여행을 가고 무상으로 받은 멋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지만 그 자유라는 것은 절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유는 성공의 부산물이고 성공을 위해서는 기꺼이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성공은 절대 세일을 하지 않는다. 반드시 시장 가격을 다 치러야만 한다. 그것은 매우 힘들 것이다. 안다. 나는 5년 동안 고군분투하며 이 사업을 했다. 월간 제품 주문량을 사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을 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들에게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하여 성가시게 했다. 언쟁에 언쟁을 거듭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유를 빠짐없이 설명할 수 있다. 반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주장이 얼토당토하는 이유를 낱낱이 설명할 수 있다. 몇 가지 이유로 이런 접근법은 잘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두 번째 전략으로 바꿨다. 바로 조르기다. 하지만 이 접근법은 그다지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5년 동안 나는 프리젠테이션을 거듭하고 테이프를 끊임없이 구입하고 미팅에 연이어 참석을 했다.
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변으로 떠나는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의 고장난 고물 자동차를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 주차시켰다. 나는 내가 열었던 첫 홈 미팅을 기억한다. 흥분된 마음으로 14명인가 15명을 초대했고 그들을 기다렸다. 물론 결과가 어땠는지 당신도 알 것이다. 오지 않았다. 단 한 사람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그만두어야 했다. 하지만 꿈은 상식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꿈은 담대하고 위험하고 창의적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당신을 끌어당길 만큼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실현되는 것이다. 나는 그만둘 수도 있었고 그만두어야 했고 그만두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데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을 바꾸어 버렸다. 나는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 내 자신이 야심 있는 사람이라고 깨달은 것이다. 그 생각의 끝에 자유가 있었다. 그 생각은 궁극적으로 진정한 자유로 인도한다. 나는 5년의 지나한 세월이 흐른 뒤 마법처럼 어느 순간 부자가 되어 있었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것은 사실은 아니다. 하지만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다. 나는 시스템의 중요성과 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하기 시작을 했다. 나는 매일 자기 개발을 했고 사람들이 함께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에서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나는 일련의 기술들을 배웠다. 나는 이국적인 자동차를 몰고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법한 집에서 살며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고 수백만 달러를 벌고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나는 돈과 나만의 장난감들 그리고 여행으로 흡족스럽긴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것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의미한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다. 나는 대부분이 현재 머물고 있는 직급에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조차 꿀 수 없는 수준의 성공을 이루었다. 내가 이 길을 걸어오면서 배웠던 것들은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내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모험적인 삶을 살아라. 모험적인 삶을 사는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나 TV를 들여다보는 것을 그만두어라. 이제 당신이 직접 모험을 시작할 차례이다. 나는 콩코드 여행기를 타고 크리스탈 성당에서 기도를 하고 파리에서 사랑에 빠지고 A380 기내에서 샤워를 하고 열기구를 타고 하늘에 오르고 하와이에서 돌고래를 보고 소림사에서 명상을 하고 비행기를 조종하고 코끼리에 탄 채 태국 열대우림 속을 누비고 전 세계 훌륭한 오페라 하우스들을 방문하고 리글리 필드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산에서 말을 타고 달리고 이스탄불 사원에서 예배를 알리는 소리를 듣는다. 나는 이제 막 이런 모험을 시작했다. 당신은 모험의 삶을 시작했는가? 삶은 러시아의 시간에 쫓기고 좁은 방에서 일을 하고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이 아니다. 삶을 누리는 것이 그것은 곧 당신 자신이다. 두 번째, 자유를 얻어라. 일본을 보라. 당신은 반드시 알람 시계 소리를 듣고 일어나야 할 필요가 없다. 원래 사람은 잠을 다 자고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일어나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누구와 하루를 보낼지 선택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어야 한다. 돈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부터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는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차를 몰지, 어떤 집에서 살지, 혹은 휴가를 어떤 곳에서 보낼지일 수도 있다. 지지하는 이유들, 당신의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 당신의 삶에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다. 소리를 내어서 다채롭게 열정적으로 살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세 번째, 부당한 바로잡기. 옳지 않은 상황을 멈출 수 없어서 무기력하게 바라만 본 적이 있는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 싶었지만 시간이나 돈이나 자유가 없어서 그러지 못한 적은 있었는가? 나는 여러 번 부당함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어딘가 매여 있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지금의 나는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필리핀에 선교하러 가고 아프리카의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을 돕거나 IT의 지진 피해자를 돕고 싶은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하지만 실제로 변화를 가져오려면 아마도 시간과 돈과 자유가 필요할 것이다. 그것들이 우리를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어준다.
네 번째, 성공적인 삶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나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수백만 달러의 부자가 되었다. 나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이 사업이 가져다준 자동차들, 집들, 돈에 감사한다. 그런 만족은 한동안 지속됐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이상을 바라보게 된다. 당신은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 유산을 남기고 싶다. 당신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 그때부터 진짜 삶이 시작된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더 좋은 곳이라며 당신이 떠난 후에도 더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당신은 예술을 지원하고 고아원을 짓거나 열대우림을 보호함으로써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어린이 야구리그를 후원하고 젊은 사람의 멘토가 되거나 매맞는 여성을 위한 쉼터를 운영할 수도 있다. 혹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당신의 심장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당신은 그 일에 도전하기를 바란다. 나는 당신이 자유와 편안한 라이프 스타일과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누리기를 원한다. 또한 당신이 사랑하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해 나가기를 바란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깨달았다. 그것은 희생을 의미한다. 아침 7시. 당신의 배우자가 집에 있고 아이들은 같이 놀고 싶어 할 때 당신은 미팅을 위해 집을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장거리 라인을 일을 하기 위해 때로는 주말에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 뜻이다. 큰 행사에 느꼈던 흥분과 의욕은 사라지고 난 뒤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나는 나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 나만의 주문이 있었다. 그리고 주문은 당신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오늘 나는 다른 이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할 것이고 그래서 내일 난 다른 이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가? 당신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가? 당신이 도와줄 모든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가? 단련의 고통은 후회로 인해 고통보다는 훨씬 견디기 쉽다. 두려움이 느껴질 때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공언해야 한다. 믿음은 기머거리고 벙어리고 장님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거절에 귀를 막고 실패에 대해 입을 막고 패배의 가능성에 대해 눈을 막는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고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아직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것들에 대한 비전은 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자기 개발을 하고 공헌을 하고 냉장고에 사진을 걸어 놓는다. 우리가 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단순하다. 그리고 중요하다. 당신의 자유와 꿈을 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변화시킨 모든 사람의 자유와 꿈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현대인은 대부분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고 자신의 의구심을 믿는다. 당신은 달라야 한다. 제발 부탁한다. 당신의 꿈을 적은 보드나 냉장고에 붙여놓은 사진들을 감히 내려놓지 마라. 당신의 배우자나 아이들이 당신이 그만두는 것을 목격하게 하지 마라. 당신의 꿈을 감히 포기하지 마라. 그것은 내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도움이 필요하면 아마존에 들어가서 내가 쓴 책들을 몇 권 구해라. 성공을 위해 필요한 훈련 기술이 필요하다면 나의 개장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쉽고 빠르게 성장시키는 방법을 읽어봐라. 가치에 대한 문제가 고민이거나 자신의 성공을 스스로 방해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멍청하고 아프고 가난한 이유와 현명하고 행복하고 부유해지는 방법을 사서 읽어라. 지금 신용카드 한도액이 충분하지 않다며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라. 어쨌든 읽어야 한다. 왜냐하면 꿈은 진짜 현실이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있는 증거다. 당신에게도 진짜 현실이 될 수 있다. 당신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정말 그렇다. 당신이 처음 이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사업을 만났을 때 당신은 무언가 보았고 무언가 느꼈고 무언가를 알게 되었다. 무언가 당신에게 말을 걸었고 오랫동안 당신이 생각지도 않았던 꿈을 다시 깨웠다. 그리고 새로운 꿈들을 꾸게 했다. 그런 꿈을 이루는 삶을 살기 바란다. 그것이 당신을 향한 나의 꿈이다. 나 이렇게 일주일 동안 또 읽었던 1년 안에 무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금요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